그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서 총칙에서 배웠던 건 지상권은 그 대상의 토지이고 지상권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건 소죠. 배워봐. 일부에는 소죠 없다. 그다음에 지상권은 점유하나? 점유하지. 사용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의 침해 시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고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지. 지상권도 상린권이 있겠나? 소유권자에게 인정되는 상린권이 있고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 그다음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나? 그럼 여기서 이제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지상권이 없어지면 지상권을 저당권으로 설정해 준 경우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이해관계인이 돼.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2년 연체를 하면 꺼져 헐고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후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 당하면 저당권이 곧 소멸하는가? 그럴 수는 없어. 이해관계이니까.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쭉 기억하시고 가면 돼. 자, 여기 온다. 지지는 소멸시에 걸린다. 그래서 물권은 소멸시 안 걸리는 게 원칙이지만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이것이 그냥 가장 기초니까 이해하시면 돼. 그다음에 지상권은 이제 존속 기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111페이지를 가봐. 그럼 지상권은 맨 위에 2번 봤더니 강행 규정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지상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고 했은 게 그러면 임의 규정도 한 개나 있는가? 있어. 비용 상환만 이렇게 하죠. 비용은 어디서든 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상린권에 관한도 임의 규정이고 물청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이야. 에이씨, 정신없네. 지상권, 자, 다시 해보자.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와 물권자 사이에만 법률 문제야. 동네 사람들 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 상린권은 옆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동네 사람들 이장이 관리할 일이 아니야. 이장이 관리할 일은 강행 규정이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지상권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 그럼 거기서 이제 쭉 봤더니 2번에 강행 규정 속에 3번 보면 지상권의 양도 보이지? 거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하나만 메모해. 양도 금지 특약 이렇게 써보셔. 양도 금지 특약. 그래서 물권은 양도가 참 중요해. 자, 정리해보자. 지상권 양도 금지, 지상권을 양도지 못한다는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이겠어? 불리한 약정이겠어? 불리한 약정이지? 그럼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2번 맨 위에 메모해봐. 2번에 강행 규정 나오지? 2번에 무슨 규정이 나오냐면 강행 규정인데 여기다 이렇게 가로해 놓고 편면적 이렇게 써보셔.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쌍면적, 편면적. 편면적. 이 말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자가 강자겠어? 지상권자가 강자겠어? 그렇지. 우리는 경제적 약자가 남의 땅 빌려 쓰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 편변적이다 이 말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그런 뜻이야. 편면적 강행 규정은. 그러므로 민법에서 강행 규정은 저 지상권과 임대차 나오지?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강행 규정에서 다 지상권에서는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특별히 지상권자에게서 강행 규정을 물어보는 질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강행 규정을 꼭 물어보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에서는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거기서는 정리하고 여기서는 강행 규정을 물어보는 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것만 물어봐.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속이지 그건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중에서 강행규정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별표를 해. 지상권에서는 용익물권은 그 존속기간이 의외로 시험에 나와. 전세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좀 정리해 놓으면 돼. 그러면 여기 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 있지? 거기 보면 거기에 그 존속기간이 약정한 경우도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구분 왼쪽이 좌측 보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나오지?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30년이야. 30년. 그 다음에 밑에 여기 견고한 건물이 아닌 그냥 목조 건물은 몇 년이다? 15년. 그리고 맨 밑에 나오면 공작물 소유 나오지? 공작물이 뭐냐면 광고탑 등 이런 것이야. 광고탑, 뭐 지하에 수도관 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광고탑 이런 것들은 몇 년이야? 5년. 요 5년 이런 것들. 근데 분묘는 공작물이야, 공작물이 아니야. 분묘도 공작물이거든. 그래서 이 분묘는 공작물인데 그냥 분묘를 수호하고 지키고 가서 벌초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는 동안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나봐. 알았어. 나 30년. 35. 30년, 15년, 5년. 3, 15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지.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한다. 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넘어야 돼. 여기는 최단 기간을 보장해 주니까 30년, 15년, 5년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최단 기간을 보장해 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한다. 넘어야 한다. 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면 그 기존 건물 소유 목적이 나와. 거기다 별표를 내. 기존 건물 소유 목적 또는 기존 건물 사용 목적.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표 3번의 양가로 1번의 별표. 갑이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시방. 토지 소유자이도 이면서 건물 소유자야. 그런데 을이 잘 들어요. 을이 이 토지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빌리면서 토지를 빌려. 그러면 토지를 빌리면서 이 토지를 지상권자는 빌려서 거기다가 주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짓거든. 근데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갑의 건물을 사.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면 괜찮은데 건물은 매수하는데 땅은 안 판대. 그러면 땅은 빌려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건물은 사지. 여기. 그럼 이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다 뭐 하는데 이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야. 기존의 건물이야.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지. 그런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기존에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해했어? 한번 읽어보자. 양가로 1번에 3번의 양가로 1번은 신축 건물, 새로운 건물 신축이다. 기존 건물이다. 거기다가 포인트가 기존 건물이다. 밑줄 그셔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들어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기존 건물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거고는 달라. 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지금 이 존속기간은 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는 30년을 넘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을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야. 기존 건물을 그대로 빌려 쓰는 거야. 소유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30년, 15년, 5년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15년으로 정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이해하셨지? 두 번째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너 평생 써라 해도 돼. 영구로 약정할 수도 있다. 영구 약정 밑줄.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렇게 만료가 되면 30년이 벌써 30년 금방 지나가. 벌써 만료가 되었어.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자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토지를 더 쓰고 싶을 수도 있고 그만 쓰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은 기간이 만료되면 다 원상 회복해야 돼. 다 철거해서. 그래서 토지를 더 쓰고 싶으면 그러면 토지를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눈치로 해? 더 쓰고 싶다 해야지. 더 쓰고 싶소 이렇게 해야 돼? 갱신을 청구해야지. 나 더 쓰고 싶으니 갱신 연장 좀 해주시오. 이렇게 갱신을 청구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갱신 청구하면 갱신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땅 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한번 쓰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의리껏 해버리게? 그냥 응해야 돼. 거절할 수 있어. 그래야지. 거절하지? 그럼 그때 지상권자는 건물을 사가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자, 이거 본다. 갱신 청구 후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런데 나봐. 지상권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서와 똑같거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 편에서 안 나고 임대차에서 한 문제가 꼭 나와. 그래서 거기다 메모해봐.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3번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임대차에서 출제됨 이렇게 써. 그러면 임대차 보면 거기에 자세히 쓰여 있어. 임대차에. 임대차에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서는 4번 지료 있잖아요. 지료가 시험에 나와. 지료가. 그래서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겠어? 요소가 아니겠어? 요소가 아니다. 여기 봐. 지상권을 좀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말할 때 약정 지상권도 있고 법정 지상권도 있고 구분 지상권도 있고 관법지도 있고 분묘기지권도 있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지료를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계약에서 성립하는 지상권은 그냥 지상권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법으로 성립된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상권은 약정이라고 했을 때 보통의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이런 말을 써. 근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지료가 요소가 돼버려. 법정 지상권에서는. 그리고 그 법정 지상권에서도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공작물이지. 근데 분묘기지권이 계약에 의한 경우와 어영부영 지나버리면 관법지 또는 취득시효가 있어. 그런데 이게 계약이 아닌 관습법상 지상권이나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지료가 요소야 요소가 아니야. 아니 여긴 이제 법정 지상 취득시효도 법률의 규정이거든. 관법지도 법률의 규정이고.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지료가 요소야. 요소.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 당시부터 지료를 줘야 되지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했을 때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줘야 돼. 차이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거기 봐. 111페이지에 지료에는 부분이 지상권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지. 부분이 그러면 그냥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보통의 지상권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갑이 을이 지상권자이고 갑이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병에게 양도했을 때 갑과 을이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지료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그 토지를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 토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팔면 새로운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전 소유자가 약속한 지료를 달라고 하려거든. 그건 등기했을 때만 대항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권법에서는 약정 나오면
등기해야 대항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두 사람이 자 거기 봐. 치료지급 약정을 했을 때는 자 2번 봐. 치료지급을 약정했을 때는 그냥 등기해야 대항해. 등기 없어도 대항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죠. 공유물 분할 약정, 치료지급 약정, 전세권 존속기간 약정 이렇게 나오면 등기해야 대항한다 아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약정지상권에서 여기서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치료를 몇 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 당하냐면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 당해. 몇 년? 근데 이 지상권자가 1년 연체하는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연체료는 승계 없다. 그래서 이 치료를 지상권자가 연체하는 동안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소유자는 원래 소유자를 상대로 연체한 치료를 가지고 소멸 청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상대로 해서 2년이야 돼. 외워본다. 연체는 2년이야. 따로 2년이다. 합해서 2년이야. 따로 2년이야. 그래서 거기 토지 소유권 양도가 나오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연체료 채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2년 이상 연체하여야 새로운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됐나? 그 다음에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지상권을 양도했어도 역시 등기해야 대항한다.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한번 가봐. 법정지상권은 치료는 언제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생기냐면 성립시부터 의무가 생겨. 됐나?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 때 치료가 요소인데 성립시부터 치료를 줘야 되는데 성립시에 치료를 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 을이 법정지상권자야. 법정지상권자. 그럼 성립시부터 치료를 줘야 되는데 성립시 치료를 얼마로 해야 할지를 두 사람이 안 정했어. 그러면 성립시부터 치료를 줘야 돼. 그런데 치료를 안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재판에서 결정이 되었어. 됐나? 5년 후에 재판에서 결정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부터 줄 의무가 생겼는데 5년 후에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2년이 되는 게 아니고 소멸 치료 연체를 이후로 갑이 치료지급 청구하지. 그럼 청구한 때부터 만약에 청구했는데 그 전에 1년 연체했다면 청구한 때부터 연체 기간이 기산되는 게 아니고 성립시부터 연체 기간이 진행이 돼. 성립시부터. 그러면 여기는 이미 연체했어 안 했어? 5년 연체했지? 그냥 소멸 청구 오면 달라 그랬지? 안 주면 바로 연체가 들어가. 소멸 청구가 되어서 바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냐면 성립시 법정지상권은 2번 봐. 2번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와 관련하여 다시 한다. 법정지상권은 성립시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치료를 안 정했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지. 그래서 판결로 정했어. 그럼 판결로 정하면 판결로 정했다고. 그럼 그때부터 연체가 진행이 돼. 성립시부터 연체가 진행이 돼. 성립시부터 연체가 진행이 되고 설정자가 야 치료 달라 그렇지? 그래서 바로 안 주면 기존의 연체 기간을 포함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법원의 판결 밑줄을 그으셔. 판결 전후에 걸쳐서 이렇게 판결 전후에 걸쳐서 연체액이 2년분 이상이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